오늘은 이름도 그냥 사랑방으로 하고 이렇게 같이 동그랗게 앉아서 같이 얘기 나누는 시기였으면 좋겠고요. 뭐 제가 뭐 약간의 사회라고 그럴까? 뭐 이제 이런 정도로만 얘기 과정도 서로 막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인위적으로 무슨 미리 설문이 있고 이런 거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이걸 센터피스라고 해요. 센터에 놓는 어떤 물건이란 뜻인데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을 놓는다. 그러면은 이 시간을 이 생명이 이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 머리에 인위적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어떻게 이 얘기가 풀어져 갈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튼 생명이 이끄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도 첫 부분은 뭐 제가 좀 질문해 볼게요. 지난 4월에 우리 그 인터뷰 했었는데요. 그 후로 벌써 한 7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간단히 나눠주시면. 예, 제가 지난번에는 퇴원하기 전에 그냥 환자분 분들의 그 건유로 이렇게 그냥 저희끼리의 자리에서 편하게 얘기했던 자리였는데 오늘은 약간 마음이 조금 무겁다 그래야 되나? 더 자리가 진중해진 것 같아서 떨리는데요. 7개월 동안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냥 뭐 제가 3년여간 습관을 쌓아온 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습관이라는 게 저는 그 자연주의의 핵심 키워드는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3년 동안 쌓아왔기 때문에 지내는 게 그닥 힘들지 않았고요. 풍력이나 제가 커피 간장 할 때 또 청골 만나기 이런 거 하는 거는 그냥 이제는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지병을 했고요. 단지 그 7개월 동안 제가 조금 이탈을 했었다면 먹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외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원장님 말씀 듣고 사실 제가 되게 뜨끔했어요. 마음이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좀 먹은 거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 제가 좀 뜨끔하면서 다시 반성을 했는데 저는 원장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서 여기 임계점인데 감히 저는 살짝 임계점을 넘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이쪽으로 내려와 있는 이게 죽음이고 이게 삶이라면 이쪽 경계선에 있는 여러분들은 죽을 애를 써서 거꾸로 올라가는 연어처럼 애를 써야 되는 사람이고 제가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약간 희망을 드리는 말씀도 돼요. 이렇게 저처럼 3년 8개월 정도 되면 그것도 그냥 암도 아니고 폐암인데 그것도 사기인데 정도 되면 그냥 살짝 임계점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의 여유는 있다라고 저 혼자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하던 그 빵집에도 가서 일도 하면서 그렇게 저 관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임계점을 좀 넘은 걸로 느껴지신다.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모드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 얘기 우선 하는데 또 제가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나 보다 싶을까봐 여러분들 중에 뭐 제일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다, 들어보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임계점을 넘은 것 같아요 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그 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데 사실 그 시기는 3년이 8개월이든 뭐 그 이상이든 또 그 이하든 정해져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어떤 심정이고 어떤 느낌일 때 그런 걸 말씀하시는지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합니다. 저도 그 근거는요. 제가 이제 재발을 하고부터
3년 8개월로 제가 이렇게 카운트를 했거든요. 근데 첫째 근거는 원발로 치면 내년 2월이 제가 5년째 차예요. 그러니까 거의 5년이 다 돼 가는데 첫 번째 근거가 이렇게 원장님이 말씀하신 암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항암을 하지 않았는데 3년 8개월 동안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그 기간, 1000일을 넘긴 기간이 저에게는 이제 그런 확신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되게 암이 가벼워요. 그 두 가지가 제가 이제는 임계점을 넘었지 않았나 생각을. 그리고 하나를 조금 더, 우리는 또 숫자나 이렇게 현대의학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세 번째로 들자면 피검사 수치가 좋아요. 늘 일정하고 이틀 전에 NK세포 활성도가 2800대가 나왔더라고요. 뭐 그렇게 세 가지를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더 하자면 제가 이제 3년이 넘은 지난 4월 달쯤에 여기 퇴원하기 전에 제가 주마니아님한테 이렇게, 근데 객관적인 나의 주관적인 생각 말고 듣고 싶어서 주마니아님한테 약간 이렇게 제가 3년인데 어때요? 이러니까 3년이면 이제 지났으면 다 된 거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마니아님이 강의 중에 저 이야기를 하세요. 피그말리온도 이렇게 예를 드시더라고요. 혹시 강의 중에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는데 그 피그말리온이 저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또 제가 여기 한방 원장님한테도 객관적으로 한번 여쭤봤더니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원장님들은 되게 말씀하시기를 조심스러워 하시거든요. 혹여나 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담 없이 솔직히 이렇게 폐암 사기인데 3년 이렇게 증상 없이 있으면 잘한 거 맞죠? 이랬더니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재호 원장님한테 답을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몰라요. 맞아요, 원장님. 맨날 예상했던 답입니다. 아이고, 예.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제가 이제 천하명의라고 알려져 있는 화타라는 분 흉내를 한번 낸 건데요. 화타라는 분이 워낙 잘 고치시는 분인데 제자들이 있었는데 화타의 친어머님이 계속 콜록콜록 천식이 있으시대요. 만성 천식이. 그래서 그렇게 좋은 옷을 본인 어머님 병을 못 낳지, 안 낳아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랜 기간 화타가 출타를 한 중에 그동안에 옆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걸로도 잘하면 나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정성껏 약을 지어서 했는데 진짜 엄마가 좋아지신 거예요. 화타가 분이 이제 멀리서 돌아왔는데 칭찬받을 요량으로 갔다 오실 때 제가 그동안 배운 솜씨로 이렇게 해서 어머님이 이제 기침을 전혀 안 하신다고. 그랬더니 화타가 크게 탄식을 하면서 왜 엉뚱한 짓을 했냐. 이제 우리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 성정이 급하고 열정이 많은 분이어서 그나마 이것이 본인의 자명종처럼 또는 경종처럼 무리하지 않게 하는 좋은 도구였는데 너가 그걸 낫게 해서 이제 마구 막 나가버릴 텐데 걱정이다. 실제로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약간의 경종 또는 약간의 증상 한 개쯤은 갖고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이기도 한데 그런 마음으로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유, 저는 이렇게 원장님의 사실 답은 예상은 했었고요. 이렇게 제가 이 병원의 사수생이다 보니 이 말씀도 익히 들은 바 있어서 저 또한 그냥 이렇게 뭐 CT를 찍어서 이렇게 진짜 막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궁금한 채로 그러나 조금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인터뷰 때도 얘기했듯이 검사를 매번 가는 것이 불안하다. 또 과연 오를까를 여러 번 갈 때마다 생각했다. 그 결과가 조금이라도 이렇다면 막 그게 불안을 가져오고 또 좋다고 하면 방심할 것 같고 그래서 검사를 안 가도 좋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 아무튼 그 과정을 오랫동안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검사를 안 가고도 마음이 괜찮을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내공이다. 그리고 그거는 저는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제 그 이후로 그 검사를 안 하시면서 이렇게 좀 지내신 거죠. 뭐 항암도 안 하고 검사도 안 하고 그 점은 아주 저는 크게 높이 평가합니다. 네,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저는 이렇게 남들도 원장님처럼 이렇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다들 저보고 대단하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저는 지혜로웠다고 생각하거든요. 폐암 사기, 일기 아니고 사기. 뒤를 돌아봐도 길은 없어요. 그리고 현대의학이 만들어 놓은 그 보편적 이념에서 저를 봐도 저는 완치가 없어요. 연명일 뿐이지. 그러니까 항암제를 쓰다가 더 이상 쓸 항암제가 없으면 그냥 하다가 죽는 거고 항암을 해도 생존율이 5에서 10%라고 했거든요. 5년 생존율이. 근데 그럼 제가 5에서 10%를 들어야 되나? 근데 그게 완치율이 아니라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생존율이야. 5년 하고 하루 살아도 생존율에 들어요. 통계가 그런 거 그렇죠, 맞죠, 원장님? 그렇죠. 하루 살아도 통계에 들고 뭐 한 1년 더 살았다 한들 삶의 질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걸 항암을 하면 잘 알았기 때문에 뒤돌아볼,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왔는데 배가 타고 없어졌다라는 느낌이에요. 돌아갈 길이 없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그게 제가 가장 지혜로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앞만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이 누구한테 물어봐도 가르쳐주는 사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나 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들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고 조언 또는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들이 이제 방법론들이죠. 치유의 방법들.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나 현명했다고 느끼는 게 저는 자연 치유라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했던 것 같아요. 자연 치유. 그럼 질문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쵸. 근데 이제 참 자연치유 우리가 단순한데 다 아는 거를 실천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상한 비법들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자연치유는 우리 몸의 완벽함을 알고 원래의 나답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 이렇게 습관들로 주마니아님 표현으로 하면 생각 습관, 생활 습관,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5가지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서 원래의 온전한 나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 치유잖아요. 근데 제가 주변의 경험으로 이렇게 자연 치유를 추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리고 또 우리 원장님은 자연 치유를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 흐르는 물에 뚝 삭기라고 비유를 매번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다들 그렇게 들으셨어요. 이 말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죠. 근데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자연 치유를 한다고 하면서 조금만 무너지면 막 흔들리면서 다시 뚝 쌓을 생각을 안 하고, 아,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다른 뭔가를 막 찾아서 헤매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자연 치유는 심플하고 상식적인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 자연 치유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아이고. 네. 예, 말씀하시죠. 네? 이제 자연 치유에 네. 일종의 그 치유 청사진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말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치유 청사진요. 네. 처음에 제가 제일 어려웠던 단어가 치유 청사진이었어요. 되게 막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또한 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가장 치명적인 하루로 살아가면 그게 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치유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가다 보면 제가 또 원장님이 비유하신 것 중에 좋아하는 표현이 유럽의 강장을 쓰는데, 이걸 언제 다 쓸지 하면 그 막막해서 힘들게만 느껴지지만, 그냥 오늘 하루 내 앞길을 쓸어 나가다 보면 하다 보면 어느새 이 강장을 다 쓸었다라는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 저의 치유 청사진은 뒤돌아 봤을 때 방법 없고 앞으로 나가는 길뿐인데, 그런데 이해가 갔어요. 우리 몸이 완벽하고 내가 잘못되게 해서 했으니 그것만 하면.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저는 쉽더라고요. 운동하고 이렇게 생각 비우고 호흡 내리고 잘 자고 또 뭐 있죠? 시기. 먹는 거. 그러니까 쉽게 느껴진 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거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독하게 제가 밥해 먹고를 못하니까 이런 기간을 활용을 한 건데, 정말 저는 할명을 선택했다는 거는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식이 되죠. 여기 자연에서 운동되죠. 또 뭐 안 되는 게 뭐가 있죠? 공부도 하죠. 공부 계속 학습을 하죠. 세뇌시키잖아. 반복으로 세뇌를 시키잖아요. 맞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원장님도 세뇌 얘기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원장님한테 상담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주말이 싫었다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막 라이트 교육까지 제가 처음 처음 입원했을 때요. 네. 정신없이 돌아가면 막 피곤해서 잤어요. 막 라이트까지 밤 9시까지 하고 나면 자고 뭐 우울하거나 할 새가 없었어요. 이렇게 바빠서. 그리고 교육을 들으면 막 될 것 같아요. 막 이제 의지가 뿜뿜 솟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말이 돼서 또 이렇게 막 폐암 사기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여명이었더니 막 이러면 울어요.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불안에 떨다가. 그러니까 마음 관리가 제일 힘든데, 그 마음 관리를 교육으로 저는 이렇게 정신없이 세뇌당했어요. 그걸로 하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느낌이, 그러고 나서 제가 1년 6개월 뒤에 자연 치유를 하고 1년 6개월 뒤에 매그놀리아에서 한번
CT를 찍었어요. 그때 왜 찍었냐면 보험사에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서류를 내라 해서 고민을 하다가 병원에는 있고 싶고 하니까 이제 한번 찍었는데 커졌어요. 이렇게 암이 커졌어요. 그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진 제가 확실한 치유 청사진이 없었어요. 1년 반 동안 그냥 교육받아서 정신없이 하다가 내어 맡겼죠. 그냥 그러나 나쁘다는 거 안 하고 그냥 내가 뭐가 서서 한 게 아니라 막 여기 시스템대로 막 돌아가다가 뭐 자고 시스템대로 돌아가다 자다 하다가 주말에는 조금 우울해하다가를 반복을 하고 뭐 여기 코칭 프로그램이나 막 이런 거 할 때 코칭 하잖아요. 고민을 얘기하면 저는 정말 맨날 울었어요. 무서워서.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런데도 이렇게 컨디션은 잘 유지하면서 왔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암이 커진 거예요. 그때 제가 한 3일을 그 침대 속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절망하고 두렵고 무섭고 이러면 그런데도 뒤는 안 봤어요. 그 뒤라는 게 다시 항암을 해야 되나 수술은 저는 병원에서 안 된다 했으니까 뭐 방사선을 찍어야 되나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안 들었고 그냥 되게 무섭고 두려웠는데 한 3일을 혼자 오롯이 저랑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제가 1년 반 동안 저랑 같은 폐암 사기이면서 항암 열심히 하면서 내전이 되고 먼전이 돼서 이게 흉수 찬다 그러죠.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이 병원에서 또 몇 분을 본 거예요. 그때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이 정도면 잘한 거네. 그렇게 확신 없이 그냥 제 의지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시스템대로 그냥 막 돌렸던 거고 늘 무서워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근데 저는 다른 데 전이도 없고 사이즈만 조금 큰 거예요. 한 1cm 정도가 더 컸어요. 그때 저는 어디서 그런 긍정적인 사고가 나왔는지 모르는데 제 스스로 수, 우, 미 양가 중에 미는 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조금의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제가 뒤돌아봤을 때 뭐를 가장 잘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나아간 거. 그 결정이 제가 되게 잘한 것 같고 그때부터 치유 청사진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확실한. 그래 이거다. 내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그냥 이 시스템 따라만 내 의지도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 요렇게 됐다면 내가 정말 이제는 확신을 갖고 한다 그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냥 시스템 따라서만 움직였는데 잘했다 해서도 제가 또 잘한 부분이 있어요. 저를 칭찬할 부분이 있는 게 이 시스템이 자연치유로 맞다는 확신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다른 데를 안 봤어요. 예를 들면 뭐 저한테 NK세포 맞으러 일본 가라는 저희 큰언니가 내 집을 팔아서 해줄 테니까 일본을 가라 했어요. 그때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저 그거 안 했어요.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뭐 또 누구는 뭐 어디 가서 뭐 독일 가서 뭐 양성자 치료인가 뭐 하여튼 뭐 중립자인가 뭐 그거를 한번 해봐라.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로 나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뭔가 자신은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느꼈던 거는 암은 내가 고치는 병이구나.
그러면 내가 습관을 고치면 되는 거구나라는 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그거를 어디에 비유해서 이해가 됐냐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어느 약을 먹어서 잘할 수 있지 않잖아요.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암은 공부랑 같다고 봤거든요.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망가진 것들을 서서히 바꿔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약 하나로 먹고 아니면 뭐 어디 독일 가서 뭔 치료를 받고 그렇게 낫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은 갖고, 그러나 불안은 늘 안으면서 여기 시스템에 몸을 맡겼었어요. 답이 되셨을까요?